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리 함수를 바로 얘기하기 전에 무리식부터 먼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고요. G1, 그 유리식 할 때 G1에서는 내가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를 꽤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얘기는 유감스럽게도 제외해야 할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식 문제들이 G1에도 꽤 많긴 하지만 그것들을 한번 다 풀어보시면 꽤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 파트는 굳이 제외하지 않을게. 실제로 어렵지도 않고요. 자, 마인드는 이제 중3 1학기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제곱근이 다 뭔지 아실 거란 말이야. 그 루트 씌우는 그거 말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촌스러운 얘기들은 더 반복해봤자 시간만 아까울 뿐이니까 걔는 제낄 건데, 다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 요 루트 a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됩니까? 오, 땡큐 베리 마치. 타투를 새겨도 된다라 그랬어요. 얘는 그냥 a로 나오면 무식한 거다. 항상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저 a라는 친구가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땐 반대쪽으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으신다면 안 되겠죠. 연습이나 한번 해보죠. a가 0과 3 사이일 때 이 친구들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래. 일단 우린 얘를 이제 어떻게 쓰자고? 절대값 a 빼기 3, 그리고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3. 귀찮아도 항상 이렇게 바꾼 다음에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죠. a 빼기 3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기 때문에 뭐로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3으로 나오고, 이미 a가 0과 3 사이인데 3까지 더하면 쌉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하면은 결과가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 정도에 대한 느낌이에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떻게 나오고? 절대값 a 더하기 1로 나오고, 빼기 절대값 a-5로 얘기를 하는데, 자, a에서 1을 더한 거는 분명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고요. 0과 3 사이에 있는 a에다가 5라고 하는 큰 숫자를 빼는 순간 자연스럽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반대부호로 나오는데, 그 반대부호로 나오는 게 이 마이너스라 만나서 뭐가 되죠? 플러스화가 된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2a 빼기 4,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다.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 무리식이 뭔지에 대해서,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x에 대한 식을 유리식이라 불렀다면은, 무리식은 루트 안에 x라고 하는 그 미지수 형태가 있는 그러한 식들을 다 무리식이라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트 다항식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 다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루트 안에 절대로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음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 복소수 배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그 순간 복소 체계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는 복소 체계까지의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편한 상황이죠. 루트 안에 있는 건 항상 뭐가 되어야 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우리 이 칠판에다가 이 루트에 대한 이 무리식을 쓸 수 있다 라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내가 요 루트 x 더하기 2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의 범위만 만족한다면 충분히 무리식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이 밑에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전반적으로는 유리식처럼 보이는데 분모 분자 따로따로 보면 다 루트 걸려 있으니까 무리식이 되겠죠. 이게 존재하고 싶어요. 자, 천천히. x 더하기 1도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범위가 될 거야. 이 분모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도 1-x도 0보다 뭐 해야 되죠? 이게 크다 할까요? 크거나 같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윤호야. 크다. 왜 같으면 안 돼? 1 빼기 x가 0이 되면 왜 안 되죠?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그치?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분수식 형태에서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얘는 이 정도의 범위가 될 거고 얘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유리식이 존재하기 위한 범위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면 슬쩍 여기 앞에 y는을 붙이는 순간 x랑 y 사이에 무리식으로 연계된 함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 부르자? 무리함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무리식이 존재할 이 조건은 무리함수에서 이 x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는 게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이거부터 먼저 A랑 B, C랑 D는 다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루트 M으로 붙어 있는 건 다 무리수라 가정할 때 이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복소수에서 A 더하기 BI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 얘도 0이면 되고 얘도 0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얘기. 여기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필요충분 조건이 뭐다? A나 B나 다 그냥 0으로 없어지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A 더하기 B 루트 M이 C 더하기 D 루트 M과 같기 위해서는 여기 파트끼리 서로 뭐하고? 같으면 되고, 여기 파트끼리 서로 뭐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다 미리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이 정도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유리화 못 하시는 분?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와서 유리화를 하는 게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 지금 뭐라 적었냐면 빠른 유리화요. 그러니까 유리화 이제 어느 정도 연습했으면 촌스럽게 막 부모분들에다 실제로 막 곱하고 하는 거 좋긴 한데 머릿속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요. 자, 이런 식을 유리화를 하고 싶어요.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하면 됩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에 반대부, 즉 켤레꼴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중에 큰 값을 앞에 쓰는 게 더 좋아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버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더하기 빼기 루트 x를 곱해도 상관없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앞에 있도록 순서 배치를 좀 재배치를 해주는 게 유리화를 할 때 조금 편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거 유리화 하면은 분모는 이 친구의 제곱에서 이 친구 제곱이 뭐 하는 꼴? 빠지는 그 합작꼴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끼리의 차값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 결과는 여기 있는 차이값인 2분의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분자는 뭐다? 이 켤레꼴을 바로 붙이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항상 유리화를 할 때 뭘 생각하자? 이 분모 루트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의 차이값이 몇인가? 그 차이값을 그냥 분모에 바로 박아버리고 분자에 그냥 뭐 하면 돼? 이 친구의 켤레꼴이 바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자. 이 중간 과정을 머릿속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절약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한번 이런 문제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바로 그냥 빠른 유리화 하면 뭐가 될까? 실제로 얘랑 얘 사이 간격이 몇이니까? 1만큼 나죠. 1만큼 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분모는 몇이 될 수밖에 없고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분자는 이 느낌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결과 자체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 뒤에 것도 얘랑 얘 사이 간격이 여전히 1일 거고 이 친구의 켤레꼴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루트 x 더하기 루트 x-1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랑 얘 날아가서 결과는 뭐가 된다? 2루트 x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유리화 그냥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봐봐. 분모에 있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그냥 지들 사이가 서로 뭐냐면 켤레꼴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전체 각각의 유리화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분모가 서로 간에 켤레꼴일 때는 그냥 뭐 과정이 통분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스르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유리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굳이 통분 후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이 통분하는 과정 자체가 유리화가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도 많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통분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분자 보시면 x랑 x 지금 공통으로 묶여 있죠. 이럴 바에 차라리 뭐 하자? 이 x를 미리 묶어낸 다음에 그냥 실제 값만 계산하자. 얘가 올라가니까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올라가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 날아가고 난 다음에 분모 보시면은 x 더하기 1에서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x분해가 남고 분자에 있는 그 x가 남고 여기는 뭐만 남았어? 2만 남았기 때문에 얘는 생각보다 아주 깔끔한 계산인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유리화에 대한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젠 최대한 뭐하게? 최대한 라이트하고 빠르게 해주는 연습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래서 순식간에 240, 241, 42, 43, 44까지를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있는 보기 문제를 다 풀면 되는데, 잠깐 24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 242페이지의 그 밑에 2번 개념 이중근호라고 있어요. 더블 루트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본 적이 없을걸?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 있는 11식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거 이제 이중근호라고 부르거든.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들 때, 그러니까 옛날 교육 과정에는 이 이중근호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필수적인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이중근호는 요즘에는 빠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중근호 설명은 그냥 아예 안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로 알고 계시면 된다? 루트 안에 루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요, 240에서부터 242페이지까지의 보기가 총 4개 있거든요. 그 보기 4문제 한번 해보시고, 243, 244에 있는 확인 유제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지울게. 네, 이 정도만 한번 연습해보고 빠르게 치고 넘어갑시다. 245페이지 무리함수 얘기를 할게요. 무리식 앞에다가 이제 y는 붙이면은 이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로만 설정해도 얘는 충분히 무리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나 무리함수에서나 마찬가지로 요 루트 안에가 다항식일 거기 때문에 1차보다 큰 차수인 뭐 2차나 3차나 4차나 뭐 여러 가지 차수가 들어가도 다 무리함수 범위에 있게 하겠지만, 우리는 편의상 몇 차까지만 판단하고 치고 빠지자? 1차까지만 판단하고 치고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2차 이상이 들어가는 거는 고등학교 수준이 고1 수준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리함수는 루트 1차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거고, 혹시 생각이 좀 넓으시다면 이거를 2분의 1차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루트를 씌우면 그 차수의 절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해. 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다만 이거 하나만. 자, 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뭐 하는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를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x바, x는 누구 이상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모든 집합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 그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뭐 하냐면 우리는 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과정으로 갑시다. 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x 제한 범위를 깔지 않았다면 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 친구는 1대1 대응이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x 제한 범위를 그냥 양수로 박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증가하는 함수만 그려지게 되고 충분히 1대1 대응이 맞을 거기 때문에 역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겠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y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된다? 치역이라고 일단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런 다음에 스타트 합시다. 순서를 바꾸자 일단은.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뭐 씌워서? 루트 씌워서 x를 루트 y라고 하죠. 사실 원래대로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이긴 한데 x랑 y를 지금 둘 다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수하게 양수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거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탄생한 이러한 함수를 이제 뭐라고 부르자? 무리함수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모든 무리함수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다? 2차 함수의 절반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다시 뭐가 되겠니? 2차 함수의 절반이 되겠죠.
이거까지. 그리고 이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뭐로 바뀌냐면 치역으로 바뀌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이게 체인지가 된다는 거. 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은 정과 치는 이 정도로 그냥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y는 루트 x라고 하는 거를 일단 요 2차 함수의 역함수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지금 원래 함수를 그렸어요. 요 초록색 함수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대칭한 그래프를 우리는 이 함수의 모양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까요? 맞나? 그래서 모양이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 X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원래 거기 설명한 거 보면은 X에다가 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이게 점점점 찍을 때 그 점들이 차차차차차차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설명도 하는데, 그 설명보다는 역함수 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무튼 자,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한번 좀 판단합시다. 자, 이 2차 함수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인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무리함수 어때요?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집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함수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점점 증가하는 폭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증가하다가 나중에 멈출까요? 그건 아니야. 증가하는 폭이 완만해지긴 해도 영원히 계속 커지긴 해요. 즉, 이 함수는 뭐가 없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하나 캐치합시다. 영원히 커져요. 무조건 증가함수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가시 괜찮니? 해서 꺼져. 자, 원본입니다. 무리함수의 원본은 총 4가지 계형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그렸던 y는 루트 x짜리를 일단 먼저 그릴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y는 루트 x. 정확히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얘는 어떻게 그릴까? 내가 아까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인 거나 마이너스 y는 루트 x인 거나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죠.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를 나눌까 나누지 말까에 대한 차이가 될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다는 게 어느 축 대칭을 말하는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어요. 그게 어느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말이지. 아시겠니? 그러면 이번엔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까요? 정확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느 축 대칭을 말하고 있는 거다? y축 대칭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 함수는 바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스트, x에다가도 마이너스 x, y에다가도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요 함수를 어느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거라고 봐도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려지는 무슨 색 쓰지? 요거. 이렇게 가는 요 함수가 뭐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총 계형이 4가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4가지 함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출발을 어디서 하는 게? 원점에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모든 원본 형태의 무리함수의 출발점이라 부를게요. 왜?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점이라는 그 특징적인 점이 있었죠. 무리함수는 다 출발점이 어딘가부터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이 출발점이 원점 0,0이면서 판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봐봐. 여기 세모라고 하고 루트에 네모라고 하고 x라고 할게요. 이 세모 루트 앞에 붙어 있는 친구랑 x 앞에 붙어 있는 친구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얘가 오른쪽 위인지 왼쪽 위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왼쪽 아래인지가 결정이 될 거야. 확인해 볼까 한번? 세모도 양수, 네모도 양수야.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게 되겠죠. 괜찮죠? 세모는 음수인데 네모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될까?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요. 세모가 양수인데 네모가 음수면 왼쪽 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고, 세모도 음수, 네모도 음수면은 왼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식의 형태로 무리함수 출발점 찍고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함수보다 더 쉬우면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양 자체가 달라지게 할 텐데, 실제로 요 y는 루트 2x가 요 파란색 함수보다 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어떻게 알면 될까? 편하게 그냥 뭐 하면 돼? 뭐 만만한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실제로 1 집어넣으면은 이 함수는 y 값도 몇이냐면은 1일 거예요. 1,1 지나겠죠. 근데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 값이 몇이 될 거니까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1.4쯤이 되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을 때 대충 대응하는 값이 여기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루트 2x는 어느 쪽에 그려진다? 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x 앞에 붙어 있는 요 a라고 하는 친구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빡세게 증가한다. 아니면 반대로 빡세게 더 감소한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냥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정도가 일단 기본 원형이라 보시면 돼. 일단 245랑 246페이지에 있는 보기 1번과 보기 2번 있죠. 그거 한번 해보실래? 정역 치역 표현하실 때 집합으로 표현하는 버릇들이는 거 좋긴 한데 슬슬 귀찮지 않아요? 그럼 그냥 부등호로만 부등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 정의역은 막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막 x바 쓰기 귀찮다면 x는 1 이상이고 뭐 y는 뭐 2 이하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도 저는 그냥 통용해 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유리함수를 봤을 때는 대칭점 먼저 판단 후에 걔가 1, 3쪽에 그려지는지 2, 4쪽에 그려지는지를 판단했듯이, 무리함수를 봤을 땐 어느 점을 먼저 캐치하고 출발점을 먼저 캐치하고 걔가 오른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 뭐 그런 식으로 방향성만 판단해서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이 들어가야 할 텐데, 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선 방금 그 원본에 있는 그 무리함수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달라지는 건 당연히 없을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대충 p랑 q를 양수 정도로 잡을게요. x방향으로 p만큼 갖고 y방향 q만큼 가면은 출발점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바뀐다? p, q라고 하는 요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a도 양수고 앞에도 플러스일 때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a가 음수인데 y가 앞에가 양수면은 왼쪽 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고, 얘는 이렇게 간다면은 a는 양수인데 앞에 있는 게 음수, 반대로 a도 음수고 앞에 있는 것도 음수일 때는 어느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방향성 같은 것도 x 앞에 붙어 있는 그 부호랑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부호, 그 두 개를 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평행이동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건 알겠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 일단 여러분들이 그 248페이지에는 보기 3번과 보기 4번 그 있죠. 그 보기 3번, 4번은 제가 250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의 그 두 개를 한번 그래프로 그리고 얘기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시간 드릴게요. 여기 봐봐. 25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아마 사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칠판만 봐도 돼요. 자,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뭐 그냥 그래프만 그리고 그냥 찍고 빠지죠.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요 무리함수는 원형이 누구고 원형이 루트 마이너스 2x짜리가 될 거고, 얘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무리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출발점이 일단 몇 콤마 몇이다? 3,2가 될 거기 때문에 x3, y2 적당하게 표현해서 출발점 찍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까를 고민하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x 앞에 지금 뭐예요? 음수죠. x 앞에 음수일 거니까 어느 쪽으로? 일단 왼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루트 앞엔 양수니까 위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왼쪽 위 그냥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참 쉽다. 연습하면 별거 아닙니다. 정형 뭐죠? 3 이하 모든 실수, 치역은 2 이상 모든 실수. 그 정도로 쿨하게 넘어가죠.
자, 얘 지금 짜증나게 지금 루트가 지금 뒤에 있는데 슬쩍 이렇게 바꿀게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원형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요. 2로 묶어내시고 x-2분의 5 더하기 2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거지로 묶어내셔야 돼. 그러면 얘는 원형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루트 2x짜리가 원형이었고 이 함수를 x방으로 얼마만큼? 2분의 5만큼, y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출발점 찍을게요. 2분의 5,2면은 몰라, 뭐 대충 그냥 2쯤 되겠지 뭐. 자,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를 생각해보자. x 앞에는 양수니까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근데 루트 앞에가 뭐니까? 음수니까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느로 간다? 이렇게 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새롭게 생기는 y절편이라던가 x절편들이 있겠죠. 이런 거 표현해 주시면은 금상첨화가 될 거고, 뭐 굳이 귀찮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겠다 라는 거죠. 정형 뭐죠? 2분의 5 이상의 모든 실수, 치역은 2 이하의 모든 실수. 끝. 이런 느낌이야. 유리함수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잘하면 돼요. 쉽다. easy 하죠. 248페이지에 보기 3번, 보기 4번 연습. 다 되신 분은요, 250페이지에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마인드 세팅. 무리함수를 본다? 일단 출발점부터 먼저 캐치한다. 그 출발점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그 x값이 0이 되는 x가 그 출발점의 x 좌표가 될 거고, 그 루트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이 그대로 출발점의 y 좌표가 될 거니까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읽는 게 훨씬 더 쉬우면 쉽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점을 찍고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는 어떻게 판단하자? 루트 안에 있는 그 x 앞에 부호가 양수라면 x쪽, 양수 쪽,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게 음수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루트 앞에 붙어 있는 게 양수면 위, 루트 앞에 붙어 있는 게 음수면 아래.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251페이지. 더 쉽다.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할 때 그 내용 기억납니까?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 x 제한 범위를 어서부터 어디까지를 깔았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분명히 어서 갖는다. 그 제한 범위의 양쪽 끝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 그랬죠. 왜? 걔는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거기 때문에. 무리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면 무조건 증가인 거고,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면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모든 무리함수도 다 1대1 대응이고 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이 각각에 있는 함수의 모양,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제 어렵지 않게 하면 되겠지만, 우린 그냥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한다?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6을 집어넣은 함수값, 그 둘 중에서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그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나 좀 한번 하고 갈까? 출발점 어디니? 말해주셈. 땡큐. 그리고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겠죠. 그러면서 x 앞에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루트 앞에 음수였으니까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x를 0에서부터 6까지 제한했으면 뭐 이 정도 함수만 우리의 실질적인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감소함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 함수의 맥시멈은 f0 값이 될 수밖에 없고 미니멈은 f6 값이 될 수밖에 없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별거 없죠.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 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출발점 몇 콤마 몇? 얘가 0인데 x값이 몇이죠? 1이죠? 1, 마이너스 1. 이 출발점이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축축. 자, 여기를 찍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x 앞에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도 음수니까 아래쪽, 왼쪽 아래로 빡 가는 이런 식의 함수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어쨌든 자, 요 함수 증가하는 함수예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렇지, 감소하는 함수라 생각하겠지. 아니요, 증가하는 함수죠. 내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지만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x가 커질 때 y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 헷갈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니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몰라, 뭐 대충 끊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맥시멈은 어디서 갖는다? f1, 그리고 미니멈은 f-2. 마찬가지로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별거 없죠. 최대 최소도 너무나 무난하다. 넘어갈 거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막 유리함수를
막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은 다른 그래프랑 이제 포개어질 수 있는가, 겹쳐질 수 있는가를 그때는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면 겹쳐지는 거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유리함수를 얘기할 때는 다 뭐로 고쳐야만? 표준형으로 고쳐야만 판단하는 게 국룰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파트였는데 무리함수는 너무 쉬워요. 보세요. 이거 막 쓰기도 싫어요. 평행 이동해서 루트 마이너스 x랑 겹쳐진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해서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값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기만 하면 무조건 다 포개어진답니다. 마치 2차 함수 얘기할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2차 함수 이동시켜서 포개어지려면 뭐가 같으면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값이 같을 때 포개어지죠. 똑같은 느낌이라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x 앞에가 마이너스 1짜리인 게 몇 번밖에 없으니까? 3번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그냥 3번 믿고 가시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대칭이 포개어진다는 느낌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517번처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까지 표현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대칭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대칭 이동까지 해서 커버를 치려면요. 요 x 앞에 붙어있는 절대값을 판단하시면 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얼마니까? 1이기 때문에 x 앞에 붙어있는 게 1짜리 혹은 마이너스 1짜리인 것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다시 평행 이동만 해서 겹쳐질 때는 개수값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될 거고 평행이랑 대칭까지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절대값이 같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네, 그러면 답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그냥 별 재미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예제 4번. 자, 일단 그 그래프를 확인하죠. 출발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보이네. 그러면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x절편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를 식을 세우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할 때요. 굳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A로 막 묶어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거랑 A, B, C를 비교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좋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냥 만들어낼 거임.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일단 만들어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A를 묶어낸 채로 x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순간 지금 순식간에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다만 이 루트 앞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내가 바로 어떻게 판단했냐면 얘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위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루트 앞에 양수를 붙였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 정도에 대한 디테일까지. 자, 그리고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나온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를 통해서 a값 결정해주면은 세상 편하겠죠. 결국 0은 뭐냐 이거? 루트 a 빼기 1. 따라서 루트 a가 1이니까 a는 그냥 1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결국 거기서 말하는 함수는요.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1을 말하고 있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될 거기 때문에 a랑 b랑 c의 합이 얼마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 이런 식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 나와 있는 식에서부터 묶어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 그래프를 먼저 보시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너 너무 찔박 같아. 뭐 너무 쉬워. 이거 뭐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무리함수만 물어보면 재미가 있겠다. 없겠다? 없으니까 누구까지 같이 해서? 유리까지 같이 해서 유리랑 무리 간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쫄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서 뭐라케 쌌냐면요. 출발점이 대충 4, 4분면쯤에 있으면서 왼쪽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유리함수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루트에 ax 더하기 b 더하기 c래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유리함수를 내가 gx라고 한다면 x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지금 표준형으로 정리가 됐네. 지금 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까를 지금 물어봤죠. 자, 우리가 여기서 a랑 b랑 c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인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는 거다? a, b, c의 부호만 제대로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요 a 친구, a는 양수여야 할까요? 음수여야 할까요? 무엇입니까? 음수죠. 왜?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x 앞에 음수 붙어야만 왼쪽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a는 일단 음수 컷.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요 출발점 여기를 이 형태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b, c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얘놈이 0이 되는 그 x값이 출발점의 x좌표랑 같다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 마이너스 a분의 b 사사분면이죠?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근데 a가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양수분의 뭐가 양수냐면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b도 뭐인 게? b는 양수인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라스트. 요 c는 아무리 봐도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a, b, c의 부호를 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면은 결론으로 가죠. 자, 요 대칭점인 뭐 콤마 뭐 마이너스 a 콤마 c. 자, 부호 판단하죠.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양수일 거야. 그리고 c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요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어디쯤에 있는? 여기 콤마 여기 이쯤에 있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 친구 초록색으로 해야지. 요 친구 뭐라 그랬으니까 양수라 그랬죠. 점근선 하면서 얘가 양수란 얘기는 어느 쪽에?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 있는 보기 중에서 네, 여기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좀 되게 빠르게 하긴 했지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 얘기인 역함수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맞다. 예제 1번에서부터 예제 5번까지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루틴이 계속 똑같은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유리함수도 원형을 배웠고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고 심심하니까 역함수 구해봤고 그렇게 했고 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 뭔지 알았고 심심하니까 평행이동 해봤고 마찬가지로 또 역함수 한번 구해보고 뭐 그런 식의 느낌이야.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쉬웠죠. 어떤 식으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무리함수도 역함수를 바로 오자마자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면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익히느니 그냥 하는 게 나아. 이거는 일단 내가 볼게. 한번 해볼게. 네. 마이크 꽂고 하면은 이게 렉이 좀 심한가 봐. 지금도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아까 우리가 무리함수 맨 처음에 했을 때 y는 x제곱에서부터 출발해서 y는 루트 x를 얻어냈듯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분명히 2차 함수의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미리 캐치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합시다.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저는 일단 예의를 갖춰서 정의역과 치역부터 먼저 얘기할래요. 이 함수 정의역 뭐라고 말씀?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봐요. 1,1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고 있죠. 오른쪽이라면 x도 큰 쪽이고 위니까 y도 큰 쪽이라서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자, 순서 바꿔서 루트 x-1은 y-2 2를 일단 이항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주인공을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변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곱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루트 날리기 위해서 x-1은 y-2의 전체 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1만 넘겨서 x를 y-2의 제곱 더하기 1로 했다면 이제 식이 x에 대한 주인공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결론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된다? 저 fx 함수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역함수 구해내는 거, 실제로 구해내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될까요? 자, 잊지 말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뭐로 바뀐다고? 치역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y가 1 이상이 되는 게 맞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깔끔하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스위치 시켜주기만 하면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미 판단합시다.
이 이차함수 꼭지점이 몇 콤마 하면? 둘, 하나. 이 함수의 출발점이 몇 콤마 하면? 1콤마였죠. 오, 서로 무슨 관계인 게? y는 x, 대칭인 것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대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그냥 그리고 지울게. 원래 함수인 저 무리함수는 1,1 출발하면서 이렇게 가죠. 맞니? 얘 지금 흰색 그린 게 fx야. 그리고 요 역함수는 2,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어디로 부르기?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디서 만나야 할까? y는 x 위에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익히 배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리.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에 존재한다면 그 교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99.99% 다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도 뭘 물어보겠니?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 구할 때 이 함수랑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 무리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얘기들을 남은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자, 이번엔 이 친구 역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얘기하기 전에 정과 치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정역은 1보다 어떤 범위일까요? 작거나 같다.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출발점이 1,1인 판단은 되는데 x 앞에 부호가 뭐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가고 루트 앞에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1 찍고 왼쪽 위로 가고 있는 거라면은 x는 1보다 작은 쪽, y는 1보다 큰 쪽으로 정과치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출발.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x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날려주고 나눠주고 플러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등장한다?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얘가 뭐다? 저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과치가 어디가 바뀐다? 원래 함수의 정역이 그럼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니까 y는 1 이하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얘도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여기다. 자, 이 친구의 출발점은 1,1이었고요. 이 친구의 꼭지점도 1,1이죠. 일단 출발점이랑 꼭지점이 완벽하게 동일하고 그 동일한 점이 정확하게 또 어디 위에 있다는 거를 y는 x 위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x를 먼저 그린 다음에 1,1을 찍으시고 자, 요 함수 어떻게 그려지냐고? 왼쪽 위로 간다고. 그리고 요 함수는 여기 꼭지점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도 지금 y는 x에 대해서 뭐 하는 게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은 실제로 어디밖에 없냐면 출발점 말고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조심해 줍시다. 그래서 요 파트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같은 걸 구할 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냥 이거를 무지성으로 그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갔다가는 실제 근이 아닌데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제 풀면서 몇 번 틀려보고 나면은 몸으로 좀 체감할 거예요. 다만 뭐 틀릴 필요도 없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수는 이 정도로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 257페이지에 있는 예제 7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정의역은 1보다 큰 쪽으로 잡혀있고요. fx는 유리함수, gx는 무리함수로 나와있대. 그런 다음에 이러한 함수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복잡하게 나왔지만 우린 이걸 뭐부터 하죠? 정리부터 하는 게 우선일 거란 말이지. 기억나니? 자, g가 f의 인버스는 어떻게 튀어나온 겁니까? f 인버스가 g 인버스로 인버스 뿌려주면서 순서 바꿔지는 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보시면 오호 f랑 f 인버스는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 합성하면 그냥 항등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g 인버스의 무슨 값을 f5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f5는 얼마니?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개꿀. 일단 그래서 결과는 g 인버스 2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물론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방금도 연습했고 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야. G 인버스 2를 뭐로 잡았을 때 어떤 상수 K로 잡았을 때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기 때문에 GK 값이 2인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GK 값을 구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죠. GK는 루트 3K 빼기 2가 될 거고 K가 2가 될 거니까 3K-2는 4가 되고 3K가 6이라서 K는 따로 얼마나 2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문제를 유리무리 함수까지 곁들여 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8페이지의 보기 5번이랑 요 256이랑 257 얘들 6번, 7번에 있는 확인 유제랑 균형 문제 정도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느덧 마지막 이어라. 258페이지에는 그 예제 8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역함수 원래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가 안 난다면은 그 y는 x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확률이라고 하죠. 100%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거진 일반적으로는 다 y는 x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요 위에 놈과 아래 놈 이 두 함수의 그래프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이네. 출발점이 2,2면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그 무리함수가 될 거란 말이지. 아래에 있는 친구는 뭐 x고 y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네.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위에 있는 식에 x 자리에 y, y 자리에 x를 집어넣는 게 바로 밑에 식이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역함수 구하는 식을 지금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친구를 그냥 fx라고 한다면 아래 표현되어 있는 거는 뭐다? 그냥 역함수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래 있는 식을 굳이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무시하죠. 그래서 그래프나 그릴까?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 일단 선 그래프 후 해석이야. 2,2요. 2,2면은 출발점이 여기면서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게 fx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fx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야 하는 건 뭐였냐면 y는 x를 먼저 그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위에 썼던 함수랑 아래 썼던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거를 역함수 관계인 거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 문제라면은 y는 x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어야 맞다가 이 말이 되겠지. 자, fx가 이 정도로 그려진다면 뭐 그 역함수는 뭐 이 정도로 그려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역함수의 식이나 그래프 모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fx 그래프랑 y는 x가 실제로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인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니까 2,2가 될 거죠. 그래서 일단 출발점 하나는 얻어냈고 여기가 몇인지는 이제 어떻게 구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식 계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이 되겠지. 루트 x-2 더하기 2랑 뭐랑 같다 라고 했어요? x랑 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족하는 이 x 값을 구해내는 과정으로 자, 요 2를 넘깁시다. 루트 x-2는요 x-2가 될 거고 양면 제곱하면은 x-2는 x-2의 전체 제곱이죠. 자, 여기서 이거 풀 건데 이거 전개해서 풀려? 이걸? 뭐 전개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도 x 빼기 2고 여기도 x 빼기 2라면 약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똑같은 거니까. 다만 약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 x 값이 2가 아닐 때 약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 중에서 2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구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분은 해도 괜찮을 거고 x 빼기 2가 몇이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실제로 다른 x 값이 몇인 것도 3인 것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몇 콤마 몇이냐면 3,3이었고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루트 2 정도로 그냥 결론이 나오겠다라는 거가 되겠지. 다시 결론.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후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대수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유리함수랑은 다르게 무리함수는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파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갈게. 자, fx는 이런 무리함수고요.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그 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p점이라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 자, 마찬가지로 gx는 일단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프부터 먼저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면서 얘도 지금 어디로 뻗어나가는 거죠?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리고 사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뭐부터? y는 x부터 먼저 그렸어야 될 거야. 그래서 확인해 봐봐. 실제로 이 fx랑 y는 x가 교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아니야. 방금 전에 상황은 두 개였는데 충분히 한 개가 될 수밖에 한 개가 되는 상황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역함수 관심 있나요? 역함수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대칭점 뭐 여기 하면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만 어차피 그 역함수랑 fx와의 교점은 분명히 여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P점이 될 거고 요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만 구한 다음에 답 내고 그냥 꺼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P점이 이제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으로 합시다.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누구랑 같아지나? x랑 같아지나? 요 방정식 넘기자. 얘가 되고요. 얘는 제곱한 다음에 얘 쩔 수 없어요. 전개하시는 게 맞죠. 자 전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x제곱 빼기 3x는 0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이 누구 또는 누군데 0 또는 3인데 0이겠니 이게? 아니죠. 3이겠죠. 그래서 0이 아니라 3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그래프로 확인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어쨌든 여기 몇 콤마 몇인가? 3콤마 3인 거를 확인했다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는 3루트 2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 무리함수랑 역함수와의 그 교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하죠? 그래프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상황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맞다. 그게 순서다. 무지성으로 그냥 바로 계산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요 0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거해야 하는 게 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고요. 다음 예제 9번 별표 쳤니? 별표 쳤다. 중요하다. 나 같으면 낸다.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낸다. 무조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단골이에요.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를 안 낸 학교로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지. 자, fx는 루트 x 빼기 2라 그랬고 gx는 기울기 1짜리고 y절편의 변동성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직선이에요. 자, 이 fx 그래프는 내가 미리 그려놨어요. gx 그래프를 안 그린 이유가 뭐죠? k 값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 1짜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잘라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위쪽에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두 함수가 교점 개수가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그 k 범위를 지금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생각해봐요. 겁나 위에서 이렇게 널널하게 간다면 교점 개수는 당연히 0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k에 대해서 얘보다 훨씬 더 작은 쪽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있을 거다. 기가 막히게 접하는 순간이 존재하겠죠. 일단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상황은 이 gx랑 fx가 서로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그리고 봐봐. 이 접하는 상황에서 교점이 한 개일 거란 말이야. 이 접하는 상황보다 살짝만 밑으로 내려와도 교점이 몇 개인 게 확인되냐면 2개인 게 확인되죠. 살짝만 내려와도. 근데 이게 영원히 교점이 2개가 아니라 어느 순간도 있고 요 2,0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갈 때까지가 교점이 2개일 거란 말이야. 얘보다 뭐 할 때는? 얘보다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고 영원히 1개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교점이 0개인 상황, 1개인 상황, 2개인 상황, 2개인 상황, 1개인 상황 이 정도로 일단 상황이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할 마지노선은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에 따라서 K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이 빨간색 상황부터 먼저 구하죠. 이 2,0을 지나는 상황은 실제로 이 gx에 x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더하기 k가 0이 되는 그 k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지금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접한다. 교점 개수가 1개다? 서로 방정식끼리 서로 같다라고 쓸 때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강사가 몇 개가 된다? 직선과 무리함수가 접할 때, 즉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1개일 때, 방금 1개라고 했어요. 알았어. 자, 이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고요. 접하는 상황이라면. 자, 이거 무리함수다 이거? 이거 직선이?
서로 갖다 놔뒀어? 뭐 한다는 거야? 연립한다는 거? 연립한다는 이 방정식의 근액에서 몇 개이면 교점이 한 개겠니? 메이커? 자, 이차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고, 요 이차함수 식이랑 이차식이랑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 갖다 놔준 식 넘겨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차식의 근액의 수가 몇 개겠니? 한 개. 초반이니까 교점 한 개니까 다시 이놈을 지금 갖다 놔뒀어요. 뭐 양면 제곱해서 풀 거야. 어쨌든 2차 방식 나오겠지. 그 근액의 수 몇 개일 되겠어? 한 개일 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갈 거라고. 제곱하자. 내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열배를 타면서 하는데 그럼 쳐줘라. 할게요. 자, 제곱 넘기죠. x 제곱이고요. 여기는 바로 2k 빼기 1의 x k제곱 더하기 2. 자, 지저분하게 나오지만 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바로 뭐로 가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가면 되니까. 자, 2k 빼기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더하기 2예요. 자, 슬슬 암산 좀 할게요. 어차피 4k제곱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4k 나오죠?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라고 할 건 플러스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얘가 얼마라고? 0이 되는 상황이 접하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k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가 뭐가 된다? 접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가이드는 지금 세워졌다고 봅니다. 이거 지울게요. 어차피 이거 그냥 계산식이니까. 자, 그럼 결론 잘 들어. 요 교점의 개수는요 0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0개가 되는 범위는 요 접하는 k값보다 뭐 한쪽? 큰 쪽 전부가 다 0개가 되겠죠. 그래서 k를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큰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교점계수가 충분히 0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여기서 말하는 이 k라고 하는 건 y 절편이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거니까. 오케이. 자, 교점이 1개일 때가 언제죠? 실제로 접하는 상황이 k가 몇일 때나?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혹은 이 빨간색 라인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순간보다 아래쪽이 되는 모든 순간 다 이쪽에서 교점계수가 1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작은 모든 상황에서 교점이 1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교점계수가 2개인 거는 이 빨간색 상황과 이 접하는 상황인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떤가? 사이값으로 얘기하면 될 거고, 실제로 k는요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겠죠. 왜냐면 이 k가 마이너스 2일 때 순간도 여기랑 여기의 교점이 지금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포함을 해줘야 돼요. 다만 어디는 포함하면 안 돼? 마이너스 4분의 7은 포함하시면 안 되죠. 접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을 때 교점 개수가 2개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교점 개수를 정리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요 함수랑 요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범위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정리를 하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파트가 그래요. 뭐 무리함수 수준에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안 되면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래프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뭐랑 캐치하냐? 접하는 상황과 요 x 절편을 지나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걸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리함수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라이브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